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 7시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함께할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양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수급이 더 들어와 주면서 1.19% 상승 마감불 켜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조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0.08%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건 조금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간 코스닥 지수가 약 4% 이상 빠졌고 그리고 그 약세 흐름이 오늘장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참 대응하기 어려웠던 예측하기 힘들었던 7월이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좀 잘 정리를 해보시고 코앞으로 다가온 8월장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함께 해주실 감독님 바로 모셔봤는데요.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리고 수익의 슛을 화끈하게 장거리까지도 날릴 수 있는 선수들로 출전 라인업을 구성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전술과 가이드 이 시간을 통해 녹여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오시냐면 일단 몸집이 큰 종목부터 수비수 그리고 몸집이 작지만 한 방에 있는 공격수 그리고 그 공수를 오갈 수 있는 미드필더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10개의 종목을 꽉꽉 채워서 들고 와 주셨는데요. 그동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상승 종목이 양시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승장일수록 어떤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띤 종목들을 히든 종목에 많이 배치를 해주셨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어떤 종목이 이 세 종목에 숨어져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익숙한 종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몇 주째 침묵을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가고 또 가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화려한 비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강한 종목들만을 선별해 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모두 구성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봉 LS 지난주 MVP를 차지했던 종목인데 1차로 42%, 2차로 15%, 그리고 3차로 진입해보면서 53%의 수익까지 더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하이라이트이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또 감히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이죠. 리가캠바이오.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도 20%에 다다른 수익까지 챙겨드리면서 도합 53%의 수익까지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또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 종목에 배치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10.6%의 수익을 또 한 주 동안 더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MVP를 차지했고 지난주에는 하이라이트를 차지했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는 MVP에 딱 하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번 한 주 동안 약 40%에 육박하는 수익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리뷰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뤄볼 이야기들 전략들 많은 것 같으니까요. 빠르게 출발해 보시죠.
네, 날씨 예보를 보니까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더 극심한 폭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도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앞두고 있는데 8월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보고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를 펼쳐보기 전에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내용에 이무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혹은 더 간단한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의 QR코드 그냥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커뮤니티 방 안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7시 50분 안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시황 점검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장중 전략 가이드 다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 시나리오 꼭 자세하게 세세하게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실 감독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7월도 다 갔네요. 네, 아까도 벌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증시에도 장마가 왔었죠. 네. 아주 비도 많이 오고 하락 종목도 많고 습하고 덥고 네. 짜증나는. 체감 지수는 너무 안 좋았던. 맞아요. 정말 밖에 말해서도 땀이 줄줄 흐르는 네. 것처럼 증시도 가만히 보고 있어도 등골에서 막 땀이 나는 그런 장세가 일단 7월 마무리됐습니다. 네. 또 장마도 가고요. 또 이제 폭염이 올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핫썸머, 좀 뜨거운 8월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또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만을 그동안 선발 출전 종목으로 함께 공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성적표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성적표에 자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9종목을 챙겨왔는데 무려 5종목이 2번의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누적시켜갔고 그중에서도 4종목은 3번의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갔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최근 공략 종목들만 살펴봐도요. 리가캠바이오 3번의 진입을 통해 18.4%라는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5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한 종목으로 챙겨봤고요. 하단에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40% 육박하는 수익을 지난 방송 보고 오셨더라면 또 함께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큰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는 종목들, 좋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함께 선점해 보면서 이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들 여러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잘 뛰어줄 선수들, 이 굳은 날씨와는 무관하게 잘 가줄 선수들 또 데리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잡아보면서 그 종목들의 정체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네. 우리 종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그래도 시장 컨디션 체크는 필수겠죠? 네, 보니까 7월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장인데요. 종목들이 수익 진짜 잘 났네요.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마치 한 100종목 한 것처럼 100종목이 한 3종목 올라간 것 같지만 한 종목만 봐도 네. 무방할 정도의 수익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 딱 10종목, 네. 또 10종목도 거의 한 5종목 50% 이상 거의 기고용된 네. 기 선수들이 다시 한번 출전을 해주고요. 거의 한 번 골 넣었다 하면 헤드트릭이죠. 헤드트릭이란다.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네. 정말 3번, 4번 한 번 찍으면 10번 올라가는 정말 좋은 수익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조금 선수들을 바꿨어요. 네. 오늘도 히든 종목 잘 구별해 보시고 일단 열심히 선수를 띄워줬었던 골을 넣었었던 헤트트릭 선수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대봉 LS, 네.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일단 오늘은 조금 좀 쉬게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종목도 기용했으니까 오늘 특히나 더 방송 집중해 보셔야겠네요. 네, 집중. 새로운 선수니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선수 명단 뉴페이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장 컨디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을 우리가 저는 주식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업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업황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적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렇지 못했어요. 이번 달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의 이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또 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을 대신할 민주당 선수로 다시 선수가 교체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한 번에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고요. 네. 자, 오늘은 또 1인자, 자꾸 제가 인물 사진을 들고 나오네요. 7월 달은. 네. 네, 하마스의 1인자, 정치적 1인자죠. 한이가 이란에서 이제 암살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오늘장에 또 이제 유가 관련주들, 또 뭐 전쟁 관련주들, 네.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성으로 시세를 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어느 식으로 또 이제 이란이 또 보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하고 약간 조금 한 두세 달 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또 이런 암살 사건이 나타나면서 야, 이거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해운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정말 뭐 시장이 편치 않구나. 우리가 어닝 시즌이 한복판에 있는데 자꾸 이런 노이즈들이 역시도 끼고 있어서 경기적 컨디션은 역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식 외적인 요인들이죠, 그죠? 정치,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 시장과는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카운터가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변동성이 있지만 항상 그 주식도 그러잖아요. 전쟁의 총성의 주식을 사고 평화의 나팔의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것처럼 네. 주식시장은 뭐 여기에 따라서 일일비는 하겠지만 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별 볼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매크로 방향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많이 2%대로 주로 앉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FOMC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 3시쯤 결과가 나옵니다. 뭐 금리는 동결하겠죠, 그죠? 근데 9월 FOMC부터 시작해서 연내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한술 더 떠서 9월 달에 0.5bp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피벗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이란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공급단에서 74달러대로 쭉 내려앉아서 여기서 이제 뭐 유가에 따라서 여름에 이제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휴가 차 타고 갈 때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이다. 또 뭐 허리케인 오면서 정제 시설들을 또 파괴되면 유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아니죠. 제가 이거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유가 내려가면서 인플레는 확실하게 잡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뭐 변동성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엔비디아. 저 어제 미장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야 이거? 심장이 또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네, 선방해줬어요. 다행히 AMD가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시간의 거래, 우리나라도 시간의 거래가 있지만 걔네들도 AMD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9%빵 뜨면서 엔비디아를 딱 구출해줬어요.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7% 빠졌는데 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같이 AMD가 캐리해주면서 올라가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선반영 시차적으로 얘가 폭락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AMD가 없었다면 구세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반도체 또 작살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AMD 호실적 나오면서 AMD가 급등을 해주니까 엔비디아 끌고 올라가 주면서 우리 삼성전자 반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좀 나오고 알파벳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보여드린 화면들 M7 종목들이죠, 그죠? 다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예전에 엔비디아가 이 $1,000 두고 여기서 한번 깨지고 나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림은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은 이제 나오지 않고 저는 여기서 한번 대장주가 갖고 있는 패턴이 뭐라 그랬죠? 올라갔다가 빵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플랫하게 저는 좀 누워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누워주면서 M7 외에 다른 종목들의 순환성 시세에 나와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지난 3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러셀 2000. 멋지죠, 그죠? 나스닥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고 나스닥의 대형주들 M7 종목들이 딱 꺾여버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러셀 2000 지수가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 그죠? 이 순환매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이제 다시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라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하고 본실적 발표하고. 자, 근데 오늘 왜 올랐을까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오늘은 어떤 모멘텀인가요? 이유는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숫자를 보여주고요. 본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는 레거시 제품 잘 팔려서 잘했네. 오케이. 역시 정규 1등 맞네. 네. 했는데 자꾸 여기가 하나 걸리니까 다른 과목 다 만점인데 예를 들어 수학이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98점, 97점 이게 네. 삼성전자의 HBM이었죠. 네.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95%는 잘했어요. 근데 이 5%가 자꾸 발목을 잡았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성장성이거든요. 주가는 과거를 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려운들 긁어줬죠. 우리 3분기에 엔비디아 들어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수학 점수 안 나와서 걱정하셨죠? 네, 수학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다시 정규 1등 할게요. 이런 얘기 해주니까 오케이. 여기가 일단은 문제였는데 여기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긁어줘서 삼성전자가 올라갔고 저는 이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오늘 많이 갖고 왔으니까 네. 이전에 또 개인투자는 잘못되는 게 또 여기서 방산주들 지금 7월 달에 그러니까 조선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없죠. 조선주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싫어했던 업종이 조선주예요. 근데 지금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엄청 돌더라고요. 이런 얘기가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돌았어요. 조금만 조선주가 주기적인 조금만 올라가면 와 조선 우리가 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제치고 조선 슈퍼 호황이 왔다. 실적 까보면 에이 또 뻥이었어. 이렇게 막 항상 이런 업황이 세 개가 있습니다. LED가 옛날에 네. 그랬고요. 백열전구하고 LED 교체될 때 LED 시대가 왔다. 네. 서울 반도체가 2년마다 맨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새까지 계속 거짓말 치고 있던 기업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LD 디스플레이의 업황이 드디어 돌아섰다. OLED가 드디어 뭐 어찌 됐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 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조선도 계속 한 7, 8년을 거짓말을 했었는데 네.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가. 이번에는 진짜였지요. 진짜 털어놓은 그죠? 든지. 근데 네. 7년을 속았으니 제가 이번에 손이 갔겠어요? 안 안 가죠. 가요. 에이씨 나는 저거는 안 믿어.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조선주는 안 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잘못했죠. 저는 여기 위너 11 종목 조선주 한 번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믿어요 이쪽. 그래서 금국기 때부터 안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투자하는 습관들에 의해서 조선주는 저는 이번에 뭐 슈퍼크로스 사이클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잘하는 쪽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다시 한번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 수익을 팍팍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선주들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저같이 저거는 못 믿겠는데 하면서 또는 조선이 그러면 뭐 도크를 더 세울 거야. 뭐 어디다가 도크를 더 만들 거야. 조선이 증설을 할 수가 있나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안감이 드시는 분들은 늦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번도 안 건드려서 뭐 이러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조선주를 저는 여기서 하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방산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칼라 변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상반기에 반도체주들 아시죠? 네. 뭐 CXL, 뭐 액침 냉각, 뭐 뉴러모핀, 그래서 뭐 새로운 막 엄청난 AI 시대가 온 것처럼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때 조용했었던 조선주, 방산주들은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태조 이방원에서 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그죠? 태조 이방원 지금 다 어디 갔나요, 그죠? 방산주 남았고 조선주 남고 2차 전지 다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태양광 다 죽었고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장은 종목도 잘 봐야 되지만 칼라 변화가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딱 시장을 보면서 야 이거 옷 바꿔 입겠는데 오늘 탈의실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갔었던 화장품 애들, 네. 뭐 이쪽 방산주들, 조선주들 7월 달에 주인공 종목들 7월 말에 딱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은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옷 갈아입을 준비하시고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오늘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거래해서 AMD가 엔비디아를 구출한 것처럼 지금 내 종목 상태가 너무 아프다, 지금 꽁꽁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저희 감독님 그리고 우리 홍당무에서 여러분의 그 아픈 종목들 구출해내고 구명조끼 단단히 채워드릴 거니까요. 저희 가이드 돈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의 아픈 그런 계좌들, 종목들 손실 메꿔가고 또 수익으로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가이드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단하게 커뮤니티방 안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 속에서 매매 시나리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려한 퍼포먼스 함께 공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성적표만 봐도 그 근거가 설명이 됩니다. 저희가 9종목을 또 뽑아왔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선발 종목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화려한 수익이고 트렌디한 종목들, 근데 실적까지 강한 예쁜 종목들을 포진해 왔는데요. 일단 뭐 청담 글로벌도 한 종목만으로도 50%의 수익을 정말 단기간 안에 뽑아볼 수가 있었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에 두루 엮여서 수혜를 받고 있는 지난주 MVP 종목 대봉 LS도 한 주만에도 53% 그리고 누적 3차 3번의 진입을 통해서 112%라는 큰 수익까지도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배제하자, 2차 전지가 아니라 AI로 보자 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로도 한 종목만으로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뽑아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하이라이트인데 이번 주에도 또 하이라이트를 챙겨보고 있는 ADC 관련주 리가캠바이오도 우리가 한 주 만에 18.4%의 수익 더해보면서 누적 53%에 다다른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단 보시면 휴젤 또 한 주 동안 10%,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38.5%의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선발 출전하는 종목들은 또 어떤 수익을 챙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가이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수익 리뷰도 또 점검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은 뭐 둘이 뭉실하게 네. 도표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좀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과 MVP 종목을 좀 보시면서 좋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입니다. 프레스 바이오파마 20% 이상 수익도 MVP를 못합니다. 저희는 네, 30% 이상은 나와야 네. MVP를 타죠. 그럼요. 네, 뭐 아무튼 프레스 바이오파마 22%로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 주는 MVP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번 더 말씀 좀 드렸죠. 22% no, 한 번 더 가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11선, 제가 좋아하는 11선 딱 찍고 그대로 수직으로 급하게 올라가면서 거의 요때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38% 이틀 만에 38%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 근데 얘는 일단은 이제 좀 뺄게요, 선수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임상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재료 노출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바이오 기업들은 세론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거의 90% 이상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파마 오늘까지도 계속 꿈틀꿈틀 거리면서 쳐주고는 있는데, 자, 이제 무슨 시즌이죠? 8월 달은 중소형주 어닝 시즌. 7월 네. 달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중대형주들이 먼저 하고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몰아서 실적 발표합니다. 딱 봐도 얘가 실적 나올 기업입니까? 네, 바이오주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주 기업들 보실 때 실적 없는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실적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나요? 그렇죠. 안 좋을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갖다가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핑계거리는 있을지언정 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술을 막 먹을 때는 취해서 잘 몰라요. 근데 술을 끼면 어떻게 되죠? 숙취가 오죠. 네. 네, 바이오도 그런 거예요. 아.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좋아요.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될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실적 갖다가 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는 막 취한 것처럼 막 분위기가 붕붕 떠서 갑니다. 네. 마치 막 신약이 내일 나올 것처럼 가다가 실적을 딱 받아보는 순간 딱 현실을 자각하게 되나요? 네, 머리통이 깨지죠. 야, 이거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주가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오늘 바이오 기업들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8월 달 한 2주 동안은 실적 안 나오는 애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바이오들. 그렇게 미리 보면서 프레스 바이오파마 그러면 저는
네, 8월 달에는 일단 선수 기용을 하지 않겠죠, 그죠? 8월 후반 오히려 실적을 보고 8월 한 후반기,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내줍시다. 해트트릭 멋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지난주 하이라이트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는 11%로 11선 찍고 여기서 올라갔었는데요. 이번 주는 역시 얘도 MVP는 아닙니다. MVP는 프레스티지였고요. 자, 보시면 리가캠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18.4%로 하이라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이 막 내려가고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스닥에 있었을 때는 6개 시가총액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였습니다. 셀트리온 3개가 붙박이로 있으니까 근데 셀트리온 가고 셀트리온 여기서 이게 되는 다 갔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또 1위가 됐다가 2차 전지들이. 네, 근데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시가총액 탑10 안에서 다 우수수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 상해주들도 여기서 꼭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이오가 많이 없어졌구나.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없어졌구나. 지금은 바이오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바이오가 한 50% 정도 바이오거든요. 얘는 실적이 나오는 애죠. 그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또 제가 상반기에는 알테오젠, 하반기에 리가캠 그래서 그렇다고 알테오젠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리가캠 바이오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 어찌됐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변동 잘 보시면서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투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MVP는 대봉 LS였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약을 만드나요? 비만 치료제를? 아니죠.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워낙 이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회사들의 주가 강세가 테마를 이뤘죠. 자, 그러면 8월 달 어닝 시즌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8월 달에는 대봉 LS도 선수 기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거 눌림목 잡지 마세요. 올라갔다가 눌림목이네요. 다시 잡으면 되나요? No. 네.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바이오주들, 실적 없는 중소형주들은 일단 최소 앞으로 2주 동안은 건들지 않기로 아시겠죠? 눌림목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적 나올 때까지는 도망가자. 수익 먹튀죠. 주식을 먹튀하는 거 좋아요. 수익 내고 나간다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민첩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봉 NS, 프레스 바이오파마 두 종목 먹튀한다. 그렇게 8월 말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겠죠. 날카로운 분석으로 이 종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종목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민첩하게 행동하고 반응을 하면서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러한 결단력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까다롭다라고 하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측하단 네모난 QR코드 계속해서 생성돼 있습니다. 7시 50분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딱 켜시고 가져다 비추시기만 해도 링크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야지만 지금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전략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채워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다 커뮤니티 방 안에서 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출전하는 종목들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만나보기 전에 그 만나볼 수 있는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들어오셔서 신청하고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일단 익숙한 종목들 사이에서 우리 지난 히든 종목이었던 SGC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습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약간 이쯤 되면 전문가님이 좀 귀찮아서 안 바꾸시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이 없어요. 네, 시장이 워낙 정말 쫄쫄 굶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면 살 게 없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지금 조선주 안 산다 그랬죠, 음. 그죠? 방산주 지금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될 것 같죠, 큰일이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전력기기주들도 지금 한참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끝물. 네. 그러니까 등 낙인 것 셀 같아요. 온 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아, 주식을 팔아라. 파는 이게 네. 우리나라가 되게 심해요. 음. 미국은 오히려 정직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음. 올라요. 이렇게 올라도 좋으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올랐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일단 팔고 봐요. 일단 때리고 봅니다. 오케이, 일단 때려. 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래서 정말 국장이 어려운 거예요. 음. 일단 좋아도 일단 패고 보는 이런 지금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의 이 위치고 뭐 PER이고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네. 이 국내 장세의 특성.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장 하시는 분은 뭐 미국장 하시면 되겠지만 저같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사람들 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세로뉴스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더 잃을 거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 제가 종목들을 보면 딱 이 종목이 도대체 뭘 잘못했지? 실적이 안 좋나? 아니요. 성장성이 꺾였나? 아니요. 주가만 좀 바다에 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을 어닝시즌 사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실적이 지금 거꾸로 가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커뮤니티 방에 오시면 화면 보시면 네. 우리 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료집이 이런 거예요. 제가 샘플 하나 찍어 왔는데 자, 이 기업 한국공항이거든요. 네. 이번 주도 공격수이긴 한데 네. 이렇게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영화 평점처럼 보기 좋게 수급 차트 실적 테마 이렇게 별점 5개를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어느 종목에 제가 평점을 많이 주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딱 찍어서 막 기업 분석하고 뭐 찾을 필요 없이 딱 찍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자료집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까 이 자료집도 보시면서 주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많이 좀 공부하시고 수익 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미드필 이 수비수 종목 그냥 그대로예요. 리아켄바이오 그대로. 자, 오늘 고점을 찍고 밀렸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좀 밀렸거든요. 고점을 찍고 밀렸습니다만 자, 이 기업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이런 게 중요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드디어 여기 신고가 갔습니다. 몇 개월 걸렸죠? 1, 2, 3, 4, 5개월. 거의 반년 걸렸습니다. 요거 한 5% 오르려고 지금 5개월 동안 주가를 기다가 지금 올렸을까요? 거의 5% 더 먹으려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 신고가 종목들, 특히나 기간 조정으로 물량 매집이 잘 돼서 정말 무르익었다가 이렇게 탁 팡 과즙이 터지는 종목들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음봉 무서워할 필요 없다. 수익 실현 오늘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잡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리가켄바이오 방송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셔도 되겠다. 신규 진입자도 이번 주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되겠다. 바이오도 이런 거는 괜찮아요. 크레들, 셀트리온, 뭐 리가캠. 그러니까 딱 봐도 시총 한 몇 조 원 되는 애들만 건드리세요. 네. 시총 1,000억짜리 구멍가게 기업들을 일단 어닝시즌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롯데관광개발 안 가네요. 그죠? 실적 나오면 한번 갈 것 같아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실적이 분명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잠깐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여행 부분에서 뭐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주가가 보시면 10,000원이 안 됐잖아요. 그죠? 10,000원이 안 됐는데 증권사들 목표 주가들 잠깐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목표 주가는 16,000원, 18,000원. 증권사 목표 주가가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지금 한 30% 올라가도 증권사 목표 주가 한참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큰 기업도 좀 보시면 좋아요. 증권사 애들도 마찬가지. 쟤네들도 계속 리포트는 쓰는데 주가가 안 가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가긴 하지만 이걸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뭐 대박을 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행 항공주들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안 가는 건데 한 12,000원까지만 20% 적은 건가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20%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은행 이자 지금 한 3% 주나요, 그죠? 한 8년치 이자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또 네. 너무 큰데요? 네, 8년치 이자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한 11,000원, 12,000원 그렇게만 잡아도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빠질 게 없는 이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 이번 어닝 시즌에 좀 채워보시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휴젤입니다. 보톡스, 보톡신, 피부 미용 쪽 지금 약간 좀 시장에서 천대받고 있는데요. 왜? 미국에서 지금 워낙 정치적 그리고 지금 뭐 또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또 이란과 관련한 지정학적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지금 이 트럼프 뭐 피격 사건에 막 이런 리스크인데 무슨 지금 뭐 피부 미용 이런 얘기할 때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적 얘기하자고요. 성장성 얘기하자고요. 그죠? 휴젤은 좋은 얘기가 계속 좀 들려줍니다. 얘는 뚜껑 열 때마다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FDA 미국 이 IDC 승소했고요. 네. FDA 미국에서 승인 났고요. 오늘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레티보 초도 물량을 선적했네요. 자, 갑니다. 이 차 보이시죠? 경축 레티보 미국 첫 수출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이 2월 달에 났고요. 이제 승인 났으니까 팔아도 되죠. 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드디어 첫 차가 나갔네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톡신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 드디어 첫 차가 나갔습니다.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젤 이것도 조만간 신고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수 탄탄하게 세 종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전략 잡아봤는데요. 세세한 장중 가이드는 오직 커뮤니티 방 안에서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시장에서 좀 강했던 시장을 이끌었던 뭐 화장품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8월 시장에서는 좀 반도체 부문이 좀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줄 거다.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럼 전문가님, 네. 우리 히든 종목이 또 반도체 종목 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여기 화면 보시는 이제 미드필더 ENF 테크놀로지, SGC 에너지, 세방전지는 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라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한국공항도 잠깐 이것만 좀 차트 볼게요. 공격수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 오픈된 선수고요. 네. 오늘 히든 종목 공격수 두 개는 최근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허. 특히나 좀 집중을 해주시고 네. 한국공항은 제가 미리 리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 좋은 기업들 요새 그래도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국공항 잠깐만 실적 리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자, 얘도 코로나 때 많이 고생을 했죠. 적자 3천억 매출액 9억 적자 20억 가까스로 흑자 340억 퀀텀 점프하고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영업이익에 반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딱 하면 작년 영업이익 그냥 상반기에 끝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병으로 굉장히 볼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이제 또 뉴스 나오겠죠? 인천국제공항에 몇 명이 들락날락했네요. 공항 미어 터지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마 주가는 이미 폭발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고가 가기 전에 실적 나오기 전이 신고가가 나오기 전이죠. 왜? 지금 자리 보세요. 실적 나오면 바로 7 기세잖아요. 그죠? 네. 말씀 좀 드렸죠. 대장주는 어떻게 간다? 올랐다가 플랫하게. 계단식. 올랐다가 플랫하게, 네. 올랐다가 플랫하게.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 구간을 잡으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한국공항 마지막 찬스. 다음 주에는 아마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MVP에 선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격수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공항도 낯이 있게 계속해서 주목해왔던 종목들 중 하나인데요. 지금이 좀 진입하기에 매수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바로 시간 관계상 우리 히든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네. 반도체 종목도 그렇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으로 선정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욱 궁금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일단 네. 반도체로 그냥 다 몰아왔습니다. 와. 히든 종목 3개, 공격수 2종목도 반도체고요. 네. 그리고 이스퍼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탈의실에 들어간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일단 기존에 3인방, 음. 스틸월의 3인방, 방산, 조선, 화장품 일단 좀 쉬고요. 네. 실제 됐어요. 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또 옷도 오래 입으면 더럽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세탁해줄 그렇지. 시기인가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개인들 손때가 많이 묻어 더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좀 개인들 다 털어내고 빨리 세탁소 한번 들어갔다 오면 주가가 작살나 있어요. 그런 기업들. 자, 여러분들 구비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DDR5 SSD 쪽으로 저는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시장이 HBM 얘기하고 AI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HBM이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 삼성전자가 10조 원 벌어낸 95%는 어디 갔냐고요. 왜 이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넥스트 HBM 키운다, 뭐 CXL 이런 얘기를 항상 2등이니까 해 가지고 있고요. 그죠? HBM만 있나? 하이닉스 DDR5 ESSD.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점을 차지하고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이 HBM은 하이닉스가 넘어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이제 챌린저 다시 한번 DDR5 도전하는 역할. 자, 그러면 삼성전자 기존의 챔피언은 가만히 있나요? 자, 삼성전자 올해 제가 실적 나오고 올해 기사를 찍어왔는데요. 자, 2분기 분별 영업이 보면 뭐 압도적이죠, 그죠? DS 부분이 뭐 압도적. 이거는 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보시면, 자,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었죠? AI 열풍에서 HBM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고용량 SSD, Solid State Drive, 그리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7년 만에 풀 체인지업, DDR4에서 DDR5. 이쪽이 시장이 터져주면서 이것이 왜 레거시입니까? 레거시니까 옛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HBM이 워낙 새 것이니까 기존에 했던 걸 옛 것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좀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SD나 DDR5도 충분히 HBM만큼 AI 시제에 충분히 제품의 체인지업이 돼서 성장을 이끌어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많이 봐서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업 반도체 후공정 장비고요. DDR5 관련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도 소각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다 말씀 좀 드렸죠. 이것이 진짜 밸류업이다. 자사주 소각 10%나 소각해 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기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요, 올해 6월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률이 354%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신성 델타테크 이런 코스닥 테마주들 말고요, 코스피 기업 중에 주가 상승률 상반기 1위가 이 종목이었어요. 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네. 이런 기업은 뭐예요? 테마로 올라왔나요? 아니요. 이게 뭐 초전도체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얘가 뭐 전쟁 관련주도 아니고요. 네. DDR5 성장으로 삼성전자 밴더 1밴더 기업으로서 성장성으로 올라왔던 거고, 그러니까 테마주와 업황의 성장성 얘기는 틀린 거예요. 테마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초전도체 이런 게 뭐 이 실체가 있나요? 이런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 이 기대감도 그냥 꿈이죠, 꿈. 네. 이 기대감과 꿈은 틀린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주가는 뭐예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고, 그죠? 그래서 삼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 좋은 그림들 계속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삼성이 딱 고개 드니까 얘가 그냥 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구간이 명관이다. 산이 골이 깊었으니 산도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업명은 우리 또 이 커뮤니티 방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내일 꼭 확인하셔서
나 조선주 못 먹었어요. 나 방산주 없는데요. 나 지금 화장품주도 사야 되나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네. 다 땡이라니까요. 8월 달에 옷 갈아입으셔야 된다니까요. 반도체주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DDR5에서는 이 종목 말씀 좀 드렸죠. 이 종목은 뭘까요? SSD 종목입니다. SSD 종목. 자, 여기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SSD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고용량 커패시터 그린 케이블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함께 S 캡을 콜라보를 공동 개발한 네. 기업입니다. 이 기업 제가 블랭크로 가려놨는데 네. S 캡이 뭐냐면 음. 자 갑자기 우리 방송 중에 정전이 됐습니다. 네. 전기가 끊겼어요. 방송 사고 나나요? 네, 당연히 나죠. 우리 팍스 정전돼서 방송 안 나간 적 있나요? 없는 걸로 압니다. 비상 발전이 돌잖아요. 아. 정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여기에 이 S 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 AI가 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AI는 전력 잡아먹는 괴물이잖아요. 네, 소모가 너무 크죠. 네. 자, 그 여기에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그 사태는 그냥 애교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HBM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용 SSD든지 여기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직도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만 팔고 게임용으로만 팔았으면 지금 엔비디아가 있겠어요? 없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니까 와. GPU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GPU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DPU라고 불러야죠. 데이터 센터라고 불러야죠. 그죠? 그래픽이 아니잖아요. GPU. 네, 그래서 네. 저는 GPU도 이제 DPU로 바꿔야 되지 않나. 엔비디아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DPU의 성장성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뭔가 좀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기보다는 새롭잖아요. 네. 새롭다. SSD도 있었구나. AI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구나. DDR5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와 이러한 그 레퍼런스가 좋았고요. 자, 아까 첫 번째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 코스피 상반기 상승 1위라 그랬죠? 자,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몇일까요? 2위입니다. 네, 종목 2위야. 그 종목을 저도 뽑다 보니까 이게 이런 우연이 있네. 이거 DDR하고 SSD 봐야겠다 했는데 네. DDR에는 얘가 1위고 SSD가 얘가 2위야? 이렇게 좀 됐네요. 다 대장주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빵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공이 바람이 빵빵한 공이 아파트 한 5층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팡 튀어오르죠. 이게 공이 만약에 바람이 빠진 공이면 그냥 철푸덕. 네. 철푸덕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탄성이 좋은 힘이 공, 있는 애는. 예, 이렇게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바람이 빠진 공이 애초에 실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거는 위에서 떨어뜨려도 펑 퍼져버립니다. 눌림목 반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자 위에서 9만 원대에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 반토막 나서 데드캣 바운스 여기서 다시 V자로 가서 이거 한 500%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요새는 직전 탕 고점까지 치고 위에서 벗어. 팡 떨어졌으니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오라는 이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드캣 바운스 주가도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처럼 작용과 반작용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탕 치면서 5만 원이거든요. 한 6만 원까지는 한번 쉽게 가지 않을까요?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얘도 한 20%. 그 대신 얘는 한 1, 2주 안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쪽으로 종목 좀 보시고요. 자, 시간이 좀 있나요? 나머지 종목은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얘는 아까는 주가 상승률이었지만 얘는 1352% 상승 주가 실적. 예. 실적은 아마 기업주 상장 기업 중에 탑5 안에 드는 종목이 아닌가. 보통 이거를 조금 뭐 기저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워낙 못해서 작년 1분기에 워낙 못해서 올해 이 1분기에 좋았다. 이런 기저 효과로 보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 280억 냈었던 작년의 회사예요. 근데 상반기에만 1분기에만
318원이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주들, 자, 반도체주들 이번 실적 자, 케이스에 넣고 얘도 자,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얘도 지금 올라간 거 다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세 종목 함께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